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작합니다. 오늘 이재선의 투자 백미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에 애플의 WWDC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 FOMC 결과와 점도표, 또 CPI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망과 전략 살펴볼 텐데요. 일단 FOMC 결과를 앞두고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중후반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세요? 네, 여전히 관망 심리가 짙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도표에 대한 이제 큰 기대가 지금 당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3월달 점도표 공개된 이 수치를 보면은 연내 당초에는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는 시나리오였는데 그간 발표되는 CPI라든지 고용 지표를 확인을 통해서 사실 그 가능성이 조금 멀어지는 쪽에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연준도 신중한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연내 3회 인하 점도표 공개 가능성에 보다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3월 FOMC 회의 당시에는 파월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긍정적인 톤을 이제 유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고 있는 시그널이 뭐 완벽하게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파월 인터뷰도 3월 대비해서는 보다 조금 약간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발표되었던 고용 지표도 사실 이제 뭐 한 방향으로 저희가 베팅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시장은 고민을 하고 있고 CPI 지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 중반대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다소 보수적인 접근으로 금리는 좀 잣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조사에서 고용 지표를 보자면은 실업률이 상승을 했는데 5월 실업률은 4.0% 증가를 해서 22년 1월 만에 처음으로 이후에 4%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자 수는 기업을 통해서 실업률은 가계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업률이 반등을 했다는 점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이제 가계에 대한 그 경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은 식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연초 이후에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시장 예상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용자 수 변동폭만 보면은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5월달 신규 고용 서프라이즈 났고 이제 분야별로도 보자면은 뭐 서비스 쪽에서 20만, 상품 쪽에서도 한 2만, 정부에서 4만 정도 이제 골고루 이제 전 산업 쪽에서 고용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혼란을 조금 주고 있거든요. 고용 지표 자체가 가계와 기업의 온도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금리라든지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강하게 베팅할 가능성을 좀 낮춰주는 요인이고요. 금리와 달러에 대한 컨센서스도 저희가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가 3월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고 했을 때 방향성이 추세적으로 잡히기에는 3분기적으로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 위원들이 노동시장이라든지 물가에 있어서 명확히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 저희가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있지만요. 6월 FOMC 회의 이후에도 여전히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도표는 당장은 큰 기대는 없고 파월 인터뷰도 지난 FOMC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고 CPI도 뭐 3% 중반으로 보수적인 접근이고 한 방향 베팅은 아닐 것이다. 방향성을 3분기에는 좀 명확하게 보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좀 주시네요. 예, 그럼 좀 더 좀 신중한 태도의 전략 세우기는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실적에 대한 무게치가 더 많이 쏠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매크로 상황이 이머징 증시에게 완벽하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숫자가 나는 기업들 내지는 업종, 산업군에 대해서 보다 조금 신중하게 또 이제 베팅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기대 수익률을 좀 이제 가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리 쪽, 매크로 쪽이 좀 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실적에, 숫자에 좀 더 명확해지는 업종 종목에 좀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 바로 사상 최고가라는 그 숫자를 찍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5월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빠르게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반등 여부 주목되고 있는데 어제와 달리 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폭등세를 보이며 7% 급등한 그 애플.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좀 혁신적인 한 방이 좀 부족했다라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 하락뿐만이 아니라 애플 관련주가 애플보다 더 빠졌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는 좀 주가 흐름 어떻게 볼까요? 일단 주가 부담은 사실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AI 내러티브가 유효한 국면 내에서 아마 관련 업종들이 이제 순환매를 이제 지속을 하면서 주가의 그 지수 레벨 상단을 올릴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저희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약간 또 다른 테마 내지는 기업들을 이제 찾고 있는 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이 그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를 했었고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를 보자면 아이폰을 비롯해 애플의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AI 시스템으로 애플이 이제 아이폰 운용체제 iOS를 비롯해서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다는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한 이틀 전에 주가 같은 경우는 이 발표 직후에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 없었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 낙관론이 다시금 조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아이폰 교체 시기를 앞당기고 이 IT 그 기기 자체에 좀 사이클 반등에 촉매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참가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네. 저희가 상품 소비 쪽의 재고가 거의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수요가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들이 공장을 돌려서 이제 상품 소비 쪽에 있어서의 그 니즈에 맞춰 생산을 이제 재개를 할 수 있다는 이제 시점이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이제 중국 소비라든지 내지는 중국 경기도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될 텐데, 중국 소비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사실 이제 바닥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하반기 때는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소순환 사이클의 반등에 저희는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중국과 B2B 이제 상품 수요에 있어서 시장이 이제 키워드를 조금 중점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M7 기업 내에서는 애플이라든지 뭐 이제 좀 길게 시계열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면 테슬라 같은 이게 약간 구매력이 그간 약화되었다가 이제 강화가 될 수 있는 상품 소비 쪽에 이제 반등에 있어서 좀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의 시장이 좀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중국 소비 같은 경우는 지표상으로는 밋밋하기는 하지만 하반기 때 저는 이제 중국 정부가 결국에는 기업들이 공장을 이제 돌리기 시작한 가운데서는 이 소비도 이 균형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부양 정책을 상반기보다도 조금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조금 그간 불편했었는데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가능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 금리 차에 대한 부담도 이제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이머징 국가 입장에서 조금 낮은 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 여력이 이제 조금 충분한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 소비에 대한 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모멘텀이 하반기 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여력이 그 중국에서는 충분해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애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실 어제 애플이 2% 빠졌을 때 BH가 13% 빠지고 자화전자가 7%, LG이노텍이 9%가량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염려보다는 하반기에는 더 업사이드, 주가 부담이 이제는 좀 없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그 국내 쪽으로 좀 초점을 주신다면요.
네, 애플 주가가 M7 기업 내에서 상대 강도가 이제 두드러지는 구간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관련된 밸류 체인도 저는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업종 내에서도 이제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들은 주가 레벨이 그렇게까지 상반기 때 크게 오르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가 AI에 대한 또 이제 기대감이 워낙 많이 불거졌던 구간이 상반기였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은 뭐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상승이 크게 이제 나타나지도 않은 기업이어서 레벨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조금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이 자연스럽게 아이폰 쪽으로 이제 사실 그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관련된 밸류 체인들도 이제 EPS 추정치가 바닥을 찍고 점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라서 관련된 아이폰 부품주들 이제 하반기 때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때 더 업사이드 가능한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정책과 소비 여력 효과 좀 더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출 모멘텀을 가진 음식료와 화장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좀 뭐 미리 지금 수익을 얻고 이미 지금 이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에 더 갈까라는 문제도 또 궁금한데요. 특히 이제 킹달러의 수출 모멘텀 여름이 또 찾아오면서 또 빙과류까지 화장품주까지 레벨업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워낙 강세가 전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형주라든지 내지는 저희가 대형주 내에서도 수출주들 저희가 기존에 봤던 사이클에 연동된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부각이 될 텐데요. 물론 저는 이제 높아지는 상품 소비 수요에 베팅한다라고 했을 때 연말로 갈수록 제조업 지표 반등시 관련된 이제 스타일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수 상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장 보자면 미국 제조업 지표가 소비 지표 대비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워낙 강세에 다시 힘을 보태줄 중국 위안화 반등도 아직까지는 좀 요한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의 빈집 대안을 조금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찾기를 시작을 했고 이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구간 내에서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 스타일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제 구조적으로 수출 성장이 가능한 업종이 지금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저희가 5월 달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이익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출주들의 그 대형주가 쉬어가는 구간 내에서는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특히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수출이 잘 되는 미국 쪽으로 잘 되고 유럽 쪽으로 잘 되고 이제 선진국 수요가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는 기업들이라든지 산업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대형주 쉬어가는 가운데 중소형주 스타일 좀 강세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네, 지수 레벨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종목장에 조금 계속해서 무게를 두는 상황이고요. 6월 FMC 회의 이후에도 원화가 수급의 중립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워낙 강세 시점을 조금 기다리면서 중소형주에서의 그 빈집에 대한 그 조금 수요가 많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대형주들도 저희가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다소 조금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관점에서는 모멘텀보다는 여전히 퀄리티 쪽의 스타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그 포트폴리오 면에서 그러면 IT 대형주가 실적 시즌 이후에 일시적인 소강 상태라면 어느 쪽에 좀 무게를 싣고 포트폴리오를 짜면 될까요? 미국 제조업 지표가 아까 제가 소비 지표보다는 아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적에 대한 그 목마름이 좀 더 이제 가중되는 구간이잖아요. 이 미국향 소비 쪽에 있어서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내수주를 여전히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 고밸류에 대한 스타일보다는 여전히 저밸류에 대한 스타일. 저는 금리와 달러가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가정 조건을 여전히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종이 편안한 선택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형 소비 쪽의 내수주와 고밸류보다는 저밸류 쪽의 포트폴리오 전략들 세우시면 저희 편안하게 아마 포트폴리오 전략 잘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데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또 주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